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고용플러스입니다. 공공기관의 채용과 인사비리를 특별 단속하는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달 말까지 신고센터를 운영할 계획인데요. 이르면 다음 달 8일쯤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종성 기자입니다. 경찰청이 공공기관 채용인사 청탁 비위 사례가 쏟아지자 별도의 신고센터를 만들어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채용 과정 특혜는 물론 근무평가나 승진, 보직이동 과정에 부정행위가 있는지 따지겠다는 겁니다. 내부 의사결정에 대한 외압이나 정보 유출, 문서 위변조 등도 수사 대상입니다. 전국 270개 경찰관서에 채용비리 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 중이며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시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능수사 인력뿐만 아니라 형사와 외사, 사이버 수사 인력도 투입해 공공기관과 유관단체, 이들 기관의 협력업체와 거래처를 상대로도 첩보 수집에 나섰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채용 비리가 일회성 단속으로 근절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상시 단속이 이어질 것임을 예고했습니다. 아울러 다음 달 8일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방청 수사 내용 취합에 보통 일주일이 걸리는 데다 시무식 등 예정된 조직 일정을 고려하면 8일이 유력하다는 겁니다. 현재 홈앤쇼핑과 광주도시철도공사, 인천관광공사, 인천연수구, 전북 완주군 등이 채용비리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채용비리 같은 부패범죄는 특정범죄 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라며 신고자의 비밀보호는 물론 신변보호에 적극 나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종성입니다.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휴일 근로수당을 늘리지 않는다는 여야 3당의 합의안에 노동계가 개학이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야 3당 간사는 지난달 근로기준법 잠정 합의안을 내놨습니다. 현행 주 68시간인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고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되 중복할증을 없애는 게 골자입니다. 중복할증이란 휴일 근로에 대해 휴일 수당과 연장 수당을 모두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중복할증이 없어지면 연장 수당이 빠지면서 근로자들은 통상임금의 200%가 아닌 현행 수준인 150%만 받게 됩니다. 이를 두고 노동계는 그간의 법원 판결보다도 후퇴한 개학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장 휴일 근무 수당 때는 중복 가산하게 되는 것이 지금까지 일관된 법원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증률을 50% 축소하겠다는 것은 명백한 임금 삭감입니다. 기업이 오히려 더 적은 임금으로 휴일 근무를 시킬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실제 연장 수당 문제로 대법원에 계류된 15개 사건 중 12개 사건에서도 법원은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내년 3월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반면 재계는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에서도 지면 모든 기업이 한꺼번에 근로시간을 줄여야 하고 지키지 않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계는 적어도 내년 1월 대법원의 공개 변론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현실화될 경우 혼란이 더 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전국 철도 노동조합은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온수역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야간 차단 작업 원칙을 어기고 작업하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철도노조는 보도자료에서 노동청 서울관악지청이 열차 운행 일시 제한 원칙을 적용해 작업하라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코레일이 이를 어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의 유족은 출근한 지 3일째 사고가 났다며 선로 공사 현장에서 일한다고 했으면 무조건 못하게 말렸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코레일 하청업체 일용직으로 근무하던 35살 전모 씨는 14일 오전 8시쯤 지하철 1호선 온수역 근처에서 작업을 하다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내년에 국가로부터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는 저임금 근로자가 225만 명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사회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기준이 월소득 140만 원에서 19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곽준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했던 두루누리 사업의 규모가 내년부터 크게 확대됩니다. 올해까지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기준 소득은 월 140만 원. 하지만 내년부터는 월 190만 원을 버는 근로자도 지원 대상입니다. 이는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7,530원으로 올해보다 16.1% 인상되면서 임금이 낮은 근로자의 월 소득도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지원 기준이 되는 월 소득이 오르면서 지원 대상자도 늘어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받을 대상자는 올해 150만 명에서 내년 225만 명 정도로 75만 명이 증가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내년부터 영세 사업장 규모별로 신규 근로자에 대한 지원 비율을 확대합니다. 현재 1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두루누리 지원을 신청하면 신규 근로자는 연금보험료의 60%까지 지원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사업장 규모에 따라 최고 90%까지 가능합니다. 지원이 꼭 필요한 사회보험 미가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 한도를 90%까지 높이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경감하여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정부는 내년도 두루누리 사업을 위해 8,93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곽춘영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예정대로 내년 1월에 부활합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연장이나 조합원 부담 감축을 내용으로 발의된 3건의 법 개정안들이 모두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원회에서 폐기됐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천만 원을 넘으면 그 이상에 대해서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은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면 내년 1월 2일까지는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해야 합니다. 정부가 집 여러 채를 가진 사람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다주택자의 80%인 2주택자 대책은 없고 3주택자는 혜택이 별로 없어서 집을 팔거나 증여하는 게 낫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임대업 등록 활성화 방안에서 혜택이 가장 큰 사람은 8년 이상 임대업자로 등록한 3주택 소유자입니다. 서울의 3주택자가 2채 이상을 8년간 임대하면 세금과 건강보험료 935만 원을 감면받습니다. 하지만 시장 반응은 신통치 않습니다. 최대 감면을 받기 위한 기간이 긴 탓에 감면액보다 집값이 더 올라 중간에 파는 게 이득이 될 수 있고 개인 사정에 따라 뜻하지 않게 팔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수익성 낮은 집을 팔아 집을 2채로 줄이거나 증여를 하는 게 낫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3주택자 같은 경우는 메리트가 적기 때문에 버틸 가능성이 높고 서울과 같은 지역들도 규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 정책에 동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혜택 대상도 제한적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의 80%인 2주택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또 연 임대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건보료 혜택이 없고 임대시장의 주류인 85제곱미터, 6억 원 이상 집은 소득세 감면이 없습니다. 세금 혜택이 사실상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다주택자에게만 돌아간다는 점에서 강남 등 고가 다주택자들이 몰려있는 곳은 내년 4월 양도세 중과 이전에 매각을 검토하는 것도. 다만 일각에서는 보유세 인상이 본격화하면 등록을 거부하고 버티는 다주택자들의 압박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시장 진정에 최종 병기가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연세대 문과대 교수가 학부 수업 시간 중에 여학생들을 성희롱했다는 대자보가 붙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대자보에 따르면 이 교수는 조모임을 짜는 과정에서 여학생들을 강단으로 불러낸 뒤 남학생들에게 마음에 드는 여학생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글쓴이는 이 과정이 룸사롱의 초이스라는 상황과 겹쳤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종강 뒤풀이 자리에서 이 교수가 술자리에 여자가 없으면 칙칙하다고 말했다며 여학생을 성적 놀이개로 취급한 것을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사기범 6명이 최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금융 다단계 업체를 차려놓고
자신들이 내세운 가상화폐에 투자라며 투자자들로부터 145억여 원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들은 선 투자자가 현금을 인출하려 하면 뒤늦게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돌려막기식으로 지급하는 다단계 금융사기 방식을 썼습니다. 지난달 15일 경북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지금까지 92명이 다쳐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등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민들도 유난히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고 합니다. 김영민 기자입니다. 지진으로 집에 금이 가면서 3일째 컨테이너 생활을 하고 있는 심규야 씨. 어느 정도 난방은 되고 있지만 최근 불어닥친 강추위에 마음이 더욱 시립니다. 수십 년 살던 집이 붕괴 위험이 있어 들어가지 못하고 먼 곳에서 바라만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 사고 싶고 이제 점점 더 추워지는데 추위 이게 막 하루 이틀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제일 걱정이고. 지진 직후 1,800명에 이른 이재민은 지금은 560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대부분 집으로 돌아갔고 집이 무너질 위험이 있는 주민들은 임대주택, 컨테이너 등 새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흥해체육관과 독도 체험수련원에 분산 수용된 이재민들은 콘크리트 바닥 위에 두꺼운 장판을 깔고 옷도 2중 3중 껴입고 지내지만 새벽이면 차가운 기운에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너무 살기 불편하고 씻는 것도 불편하고 뭐 먹는 거는 주지만은 잠자리도 불편하고. 이재민들을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은 대피소 생활을 언제까지 해야 할지 기약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작정 집에 들어가자니 불안하고 대피소 생활을 계속하자니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열성껏 도와주고 전국에서 이재민과 아픔을 나누려는 온정이 밀려들고 있어 그나마 버틸 힘을 얻습니다. 정부와 포항시가 공식 집계한 지진 피해액은 546억 1,800만 원으로 경주 지진 피해액의 5배가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친 주민 4명은 아직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진앙인 흥해읍을 중심으로 피해가 큰 주택 3천여 곳을 점검해 보수나 보강, 철거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국민들께서 포항시 지진에 이렇게 많이 성금도 내주시고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도와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지만 지진을 복구하는 데 모두 1,440억 원이나 들어가야 할 것으로 추산돼 집을 잃은 이재민들은 막막함을 호소합니다. 연합뉴스 김용민입니다. 네, 숨겨져 있는 알짜 직업을 소개하는 히든잡, 오늘도 투데이 고용플러스의 공식 취업 도우미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잡 시간입니다. 내년 1월 18일이면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이 문을 엽니다. 지난해 인천국제공항의 이용객은 무려 5,776만 명으로 적정 수용 인원을 훌쩍 넘어섰는데요. 내년에 제2여객터미널이 개장이 되면 7,200만 명 이상의 국제 여행객을 수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공항의 규모가 커지고 여행객이 늘어나면 자연히 공항에서 근무하는 인원도 늘어나게 되겠죠. 오늘은 그중에서 입출국 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 바로 출입국 심사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이라면 여권에 도장을 꽝 찍어주시는 분들 맞죠? 이 출입국 심사를 받을 때마다 괜히 긴장돼서 눈도 못 마주쳤었는데 사실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인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요,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출입국 심사관의 주요 업무는 해외로 나가거나 또 국내로 들어오는 내 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해서 출입국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합니다.
입국 심사의 경우 항공기가 도착하기 전에 항공사로부터 탑승객의 인적 사항 등 관련 정보를 미리 받아서 분석한 후에 입국 심사를 하게 되는데요. 위조나 변조된 여권이나 비자 등을 감식하고 출국 금지 및 입국 금지자로 의심되는 승객을 심사실로 이동시켜서 재심사를 하기도 합니다. 요즘 국제적으로 테러의 위협이 높아진 만큼 이분들의 역할도 더 커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네요. 이 외국에서 위험 인물이 들어올 때 입국 심사에서 통과가 되지 않아야 우리 국민들이 안전할 수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사명감이 필요한 직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국제 테러나 외국인 범죄, 마약 범죄와 관련된 자가 입국하지 않도록 외국인의 입국과 관련된 업무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합니다. 또 이렇게 출입국 심사를 직접 하는 것 외에도 출입국 통과 여객을 모니터링해서 통계를 작성하고 여권 및 사증의 위변조 수법을 연구하거나 위변조 혐의자의 동향을 파악하는 업무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여권 위조 수법 분석부터 모니터링까지 우리나라의 국경을 수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출입국 검사관이 되면 대부분 공항에서 근무를 하게 되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이 인천공항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를 나가고 들어오는 사람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곳이 인천공항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출입국 심사관 역시 공무원이기 때문에 정부의 인력 정책을 따르게 되는데요. 인천공항뿐만이 아니라 김포나 제주, 부산 등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요. 공항 외에도 출입국 관리가 필요한 모든 곳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방금 설명하시면서 출입국 심사관이 공무원이라고 하셨는데요. 요즘 선호하는 직업 1위인 공무원이라니 시청자분들이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네, 이 출입국 심사관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이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원 자격은 따로 없고요.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연초에 인사혁신처에서 공채 일정을 공고한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새해에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공채는 7급과 9급으로 진행이 됩니다. 7급 시험 과목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행정법, 국제법, 형사소송법, 헌법 이렇게 7개고요. 9급은 국어와 영어, 한국사 3과목과 이 수학과 사회, 과학, 또 국제법개론, 또 행정법 총론, 행정학개론 중에서 이 2과목을 선택해서 총 5개 과목의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공무원이라는 건 반갑지만 또 그만큼 경쟁률이 높지 않을까 걱정이 되네요. 올해 치러진 출입국 관리직 공무원의 경쟁률은 어느 정도였나요? 네, 모두가 탐내는 직업인 만큼 경쟁률이 낮지는 않습니다. 올해 치러진 출입국 관리직 9급 공무원 시험은 선발 인원 180명에 응시 인원이 6,385명으로 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요. 합격선은 393.70점이었습니다. 예, 공무원인 만큼 경쟁률이 만만치는 않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히든잡으로 추천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가요? 네, 이 사드 여파로 유커의 발길이 잠시 끊어지긴 했었지만 중국과 동남아권 지역의 한류 열풍에 따라서 외국인의 국내 여행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요. 내국인의 해외 여행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내 출국자 수는 약 2,700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 내년에도 약 15%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여객 수요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출입국 심사관의 고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자동 출입국 심사대와 같이 기술 발전으로 인한 인력 대체 현상이 활발하기 때문에 승객 증가와 비례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출입국 심사관은 주로 대면 업무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출국과 입국을 하는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특수한 업무이기도 하고요. 업무를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소양이 있을까요? 네, 이 출입국 심사관은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외국인에게는 우리나라의 이미지를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 만나는 것을 좋아하고 또 친절한 자세도 요구가 됩니다.
또한 외국인의 재심사나 인터뷰 등을 수행할 때 대화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상담 능력도 요구가 되고요. 입국 심사 시에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잘 살피고 얼굴과 대조해서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하고 정확한 일처리 능력도 필수입니다. 또 이 출입국 심사관의 3분의 1이 근무하는 인천공항의 경우 이착륙하는 항공기가 야간이나 새벽에도 많기 때문에 교대 근무를 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드나드는 내외국인들을 책임지고 심사하는 출입국 심사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산업의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히든잡 구본아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고용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